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연설을 만나보는 이 연설 좋았더라의 박수빈입니다. 위대한 연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된 정치인의 연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Aufgabe der praktischen Politik in den jetzt vor uns liegenden Jahren ist es, die Einheit der Nation dadurch zu wahren, dass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Teilen Deutschlands aus der gegenwärtigen Verkrampfung gelöst wird. Die Deutschen sind nicht nur durch ihre Sprache und ihre Geschichte, mit ihrem Glanz und ihrem Elend verbunden. Wir sind alle in Deutschland zu Hause. Wir haben auch noch gemeinsame Aufgaben und gemeinsame Verantwortung für den Frieden unter uns und in Europa. 20 Jahre nach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müssen wir ein weiteres Auseinanderleben der deutschen Nation verhindern. Also versuchen, über ein geregeltes Nebeneinander zu einem Miteinander zu kommen. Dies ist nicht nur ein deutsches Interesse, denn es hat seine Bedeutung auch für den Frieden in Europa und für das Ost-West-Verhältnis.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묵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진정성 담긴 사과와 화해의 메시지였고 독일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인의 마음에 와닿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연설은 빌리 브란트가 1969년 독일의 제4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했던 연설입니다. Aufgabe der praktischen Politik in den jetzt vor uns liegenden Jahren ist es, die Einheit der Nation dadurch zu wahren, dass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Teilen Deutschlands aus der gegenwärtigen Verkrampfung gelöst wird. Die Deutschen sind nicht nur durch ihre Sprache und ihre Geschichte, mit ihrem Glanz und ihrem Elend verbunden. Wir sind alle in Deutschland zu Hause.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진 사람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동독의 존재를 한 나라로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57년에서 1966년까지 서베를린의 시장이었는데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1961년에 분단의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는 분단의 현실에 대해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취임 연설에서 그는 동방 정책의 핵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긴장을 풀고 민족의 단일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Wir haben auch noch gemeinsame Aufgaben und gemeinsame Verantwortung für den Frieden unter uns und in Europa. 20 Jahre nach der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müssen wir ein weiteres Auseinanderleben der deutschen Nation verhindern. Also versuchen, über ein geregeltes Nebeneinander zu einem Miteinander zu kommen. Dies ist nicht nur ein deutsches Interesse, denn es hat seine Bedeutung auch für den Frieden in Europa und für das Ost-West-Verhältnis. 그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끊임없이 평화와 공존을 강조합니다. 독일 통일과 동서평화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빌리 브란트 총리. 폴란드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 묻자 그는 기념비 앞에서 과거 독일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뭔가 해야 했는데 그 죄책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71년 12월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는 수상 연설을 하면서 전쟁은 단지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연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평화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1969년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일의 제4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의 측근이었던 귄터 기욤이
동독의 스파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독일에서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정치를 하는 연립정부, 즉 연정이 보편적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속해 있던 사회민주당도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죠. 다음 코너 세상의 이런 선거에서는 독일의 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전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외국인 친구일까? 한국어 대본도 있네. 주인공은 황정민. 글쎄, 우리는 예술엔 할인도 안 받으니까 너무 비싸. 어차피 시간도 없고. 연기자신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잘 넣어야 하는데. 자,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윤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 지 지금 8년 됐고, 사실 독일에서 신문방송학과랑 한국학을 아주 아름다운 도시, 튜빙엔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여기 연기과를 다니다가 지금 기획 프로듀서랑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나 씨와 함께 독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독일에서는 연정이 자주 만들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연정이 뭔가요? 전 준비됐습니다. 여당의 의석이 의회의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이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은 연정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정당에 같이 국가의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장관직은 서로 나눠서 맡은 거고. 그렇구나. 그럼 2021년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연정이 만들어졌었나요? 네, 혹시 신호등 연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호등이요? 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2011년 선거에서 3인당이 25% 정도 206석을 얻어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많이 모자라니까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당들의 상징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3인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니까 3인당의 올라프 숄츠가 9대 독일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독일의 선거운동은 어떤가요? 한국과 비교해보자면 독일의 선거운동은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규제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자들이 차분하구나.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거대가 되면 이제 거리에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 벽돌을 붙이고 후보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유권자들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보자에게 청tek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후보자들은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은가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주민들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알리기도 하고요. 특이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한국이랑 다른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 거리에서 작은 테이블을 벼놓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유권자들이 다가오면 정당의 로고가 생겨진 볼펜이나 사탕, 풍선 같은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 구민에게 물품을 주는 기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안나 씨는 한국의 선거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선거운동은 되게 차분한 편이면 한국 선거운동을 보면 되게 뭔가 활발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뭐 음악도 들려주고 막 춤추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장인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게 잘 없고 정책에 대한 약간 답과 질과 답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한국은 조금 더 약간 그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안나 씨와 함께 독일의 연정과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연설 좋았다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